안녕하세요.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코나 신재열입니다. 매일 드시는 커피, 우리가 즐겨 드시는 커피, 맛있고 건강해야 합니다. 맛이 없더라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맛이 없는데 첨가물 넣거나 또는 그것을 다른 가양을 하거나 다른 것을 섞어 블렌딩해서 만드는 것은 맛을 조작하는 것이지 원재료가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는 재료가 맛있어야 합니다. 잘 익은 열매를 과육이 얇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과육을 제거하고 씨를 발효 숙성을 시켜서 그린빈으로 생두로 가공을 해서 볶아서 이 볶을 때 천의 향미가 생겨나는데 이 천의 향미는 아주 과일차에 가까운 맛일수록 맛있고 건강합니다. 재료의 맛 나야지, 재료의 맛이 나지 않고 이상한 맛이 나니까 열을 가해서 강하게 볶으니까 그 잡맛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탁해지고 또 심지어 태워서 쓴맛까지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다른 유해 요소가 없는 것인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표적인 게 바로 커피 농약이죠. 커피에 농약이 잔류하는가? 이것은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커피에 농약이 잔류한다면 이건 아무리 맛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서서히 쌓이는 독성의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커피와 농약은 별개의 영역이지만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커피에 이런 농약이 살포되고 이것이 잔류해서 우리의 한 잔의 커피에 남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럼 먼저 농약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현대 농업에 있어서는 농작물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균이나 병충해 등로 농작물이 위험을 당하는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실제 살충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 세계 농작물의 30%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가까이 우리들의 먹거리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러지 않아 지금 지구촌의 곳곳에 기아로 말미암아 먹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은 더 심각해지겠죠. 농약이나 살충제는 해충이나 알이 묻어있는 것을 소독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또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잡초나 병충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약 살포가 맹독성의 농약들이 사용된다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농작물로 위험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농작물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껍질을 벗긴다든가 또는 씻는다든가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삶거나 끓이는 조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제거됩니다. 바나나의 껍질을 벗기면 100%가 제거되고 키위의 껍질을 벗기면 깎아내면 98%가 제거되고 사과는 97%가 제거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분의 미량이라도 잔류하고 있다면 우리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왜 이러한 질문들이나 이러한 염려들이 생기는가 하면 오래된 농약 검출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공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브라질산, 콜롬비아산 대부분 보면은 플랜테이션, 대규모 농장들에서 재배되는 커피들이 많은 소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투입시키고 또 농약을 살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생두가 미국의 일본의 선진국들에 도착해서 농약이 검출된 예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이화분석센터에서는 DDVP라는 이 맹독성 잔류 농약을 커피 로스팅의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농약의 증발이나 사라지는 과정을 연구한 결과까지 내어놓았습니다. 200도에서 한 85%가 사라지더라, 농약 성분이. 그리고 242도에서는 93%가 농약이 희방되더라. 550도의 온도로 로스팅을 했더니 대부분의 농약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연구 결과의 맹점이 무엇인가 보면 200도 이상에 볶아지면 대부분 탄화되고 타버립니다. 거의 습관적이 되는데 이런 어떤 242도, 550도 이러한 온도에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연구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은 이 농약의 해결할 방법을 태우는 실험에서 가정의 결과까지 도출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웃어 넘기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선진국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농약 잔류에 대해서는 이젠 최근 들어서 엄격한 법을
적용합니다. 농약 잔류 호르몬 기준을 PLS 제도를 통해서 2016년 12월부터 일부 품목들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분야에 농약이 0.01ppm 이하로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0.01ppm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면 10톤의 트럭에 1g의 농약이 검출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10톤의 트럭에 한 스푼, 티스푼 하나 정도의 분량이에요. 0.01ppm은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농도 1억 분의 1입니다.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검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분량을 이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불검출 수준의 농약이 나와야만이 농산물이든 커피든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농약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저산지 커피, 로부스타나 또는 질 낮은 커피들이 통관돼 들어올 때 농약이 많이 검출돼서 통관이 거부되거나 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사용되어서 그것이 유통되어 왔던 폭로되는 예들을 수년 전만 해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과학기술대 황재복 교수는 대경일보 먹거리 세미나에서 이러한 폭로를 하였습니다.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저산지 커피 통관되는 과정에 커피 생두 안에 알을 깐 벌레에 유출되면서 1개월, 2개월 통관되는 과정에 벌레들이 생겨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통관이 거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하는 경우들을 폭로하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하죠. 실제 우리가 괴담과 같은 그런 폭로들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미국산이나 또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 밀가루나 밀들이 그런 벌레들로 말미암을까봐 그 주변에 살충제를 뿌려서 들어온다는. 실제로 이 커피는 이렇게 벌레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살충제, 농약을 살포해서 들어오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폭로들이 신문지상에서 공개되었던 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염려를 갖게 합니다. 생산지에서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다면 대부분 농약과 또는 그 위에서 사용하지 않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야 하는데 실제 이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것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싸고 질 좋은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일러줄 수 있는 업자들이나 기업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커피냐고 묻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대답합니다. 유기농 커피요? 비싼 돈 2배, 3배 비용을 지불할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대부분 난색을 표합니다. 싼 걸 원하면서 좋은 걸 원하죠. 유기농은 단순히 유기농이 아닙니다. 유기농을 인증하는 스위스, 미국 이런 선진국들에서 유기농을 인증하는 공인된 기관들이 많은 인증 비용을 요구합니다. 공동무역을 표명하는 한 업자가 어떤 지역에 가서 농약 쓰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유기농으로 해봅시다. 때로는 기술 전수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해서 우린 유기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정직한 유기농, 공정무역, 제대로 된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죠. 유기농을 표방한 그런 인증받지 않은 유기농이 실제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티오피아나 많은 커피 생산지에서 실제로 농약 살 돈이 없습니다. 농약을 사면은 연료도 많이 수확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알죠? 비료 살 돈도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유기농이 이 커피 생산지의 많은 부분이 유기농입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저에게 유기농 커피를 왜 취급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때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쓰는 3분의 1 이상이 30% 이상이 유기농이에요. 에티오피아 다 유기농이잖아요. 농약 살 돈, 비료 살 돈 없잖아요. 선진화된 대규모 농장 외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커피 5그릇, 10그릇, 20그릇 재배하는 그런 소규모 가정농들은 실제로 농약을 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자연 유기농들이 대부분인 현실이죠. 가장 명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농약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커피의 비율을
커피 생두를 가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커피 열매입니다. 앵두 크기, 콩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겠죠. 두 쪽의 콩이 서로 마주보고 붙어 있는 이 씨를 감싸고 있는 가육이 아주 얇지만은 가육 안에 생두가 두 개가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 가육을 제거하고 나면 생두가 두 쪽이 나오는데 이런 한쪽에 겉부분에 이렇게 단단한 막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건 얘가 필요하죠. 과육을 제거하고 또 이 단단한 씨를 제거하고 외가피를 제거하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생두 그린빈을 가공해 내게 됩니다. 이 그린빈을 로스팅 하면은 얇은 은피 실버스킬이라는 또 막이 하나 벗겨집니다. 그러면은 커피 생두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무에서 자란 열매에 과육이 붙어 있고 과육을 제거하면 안에 점액질이 싸고 있습니다. 이 점액질 안쪽에 외가피가 붙어 있고 또 외가피를 벗겨냈더니 그린빈 생두를 볶을 때 열에 의해서 이 생두가 그 안에 있는 내부가 끓어서 확장하면서 향미 성분이나 가스 성분들이 확장하면서 은피, 얇은 막을 또 하나 벗겨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커피를 과육을 제거하고 외가피를 제거하고 또 실버스킨이나 은피가 제거되고 또 고열로 볶아지면서 대부분의 수분들이 증발하는데 이 농약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커피는 농약으로부터 진짜 안전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겼을 때 농약이 100% 제거되고 키위를 깎으니까 98%가 제거되고 사과는 97%가 제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나 껍질, 키위, 사과는 껍질 하나만 깎아내고 마는데 커피는 단단한 씨를 감싸고 있는 과육의 안쪽에 씨 사이에 감싸고 있는 점액질까지도 벗겨내고 또 외가피의 단단한 막 파치먼트라는 그런 막을 벗겨내고 생두를 감싸고 있는 얇은 은피가 로스팅하면서 또 벗겨집니다. 이렇게 안전한 여러 개의 막의 방어 막 가운데 있는 씨입니다. 농약의 장점 이유는 전무합니다. 커피는 이 농약의 문제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더 큰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지중해를 거쳐 오면서 수분에 의해서 곰팡이 독소 또 벌레가 먹거나 또는 상한 것들의 커피의 독성의 문제, 곰팡이 문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엔트로피킨이라는 이 곰팡이 독소는 실제로 2008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저산지 커피 로부스타는 100% 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카종, 롱드커피도 35%가 검출되었죠. 그만큼 생산되고 난 다음에 생산 현장에 쉽게 말해 로스팅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이 사이에 커피가 2차적인 변질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바로 곰팡이 독소의 문제입니다. 온클라톡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저가 생두들은 안에 그냥 담습니다. 조금 더 고급 커피들은 그레인프루라고 파란 비닐 안에 감쌉니다. 그 다음에 더 고급들은 진공 포장으로 현지에서까지 오죠. 최소한 그레인프루라고 질소질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상업적인 커피 가운데 프리미엄급이나 또는 스페셜티 커피들은 이 정도 포장 단위를 갖추고 들어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생산지에서 수분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유통 과정에서 손상이 입었다면 농약보다 더 위험한 상한 콩들, 벌레 먹은 콩들, 곰팡이에 오염된 콩들에 대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염려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생두를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고급 생두를 사야 하는데 생두의 질이 낮으면 로스팅에서 역겨운 향기가 많이 나고 변질된 향기가 나니까 강하게 볶아야 하고 심지어 역겨운 향기가 나면 태워서 쓴맛까지 나게끔 커피를 볶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커피는 과일차라고 제가 말합니다. 맑고 깨끗한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러한 위험에서부터 예외된 아주 선별된 생두를 사용해야 하고 로스팅 과정에서 좋은 향기가 잘 살아나는 그런 결과가 한 잔의 커피의 자료로 만들어질 때 과일차에 가깝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에서부터 자유한 믿을 만한 커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상남콩, 벌레 먹은 거,
깨어진 콩, 또 곰팡이 핀 콩들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들이 농약 검출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곰팡이 검출은 방법이 없습니다. 전 커피를 다 전수조사할 수 없고, 실제로 또한 염려되는 것은 이 농약의 어떤 잔존 문제도 샘플 테스트로만 전부 걸러낼 수 없겠죠. 그러한 것까지 염려한다면 우리는 먹거리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2019년 이후부터는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도 교육하고 실제로 통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해준다면 우리 소비자들의 이러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농약의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커피, 진짜 과일차 같은 커피,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 한 잔의 커피 가운데서 열매 색상, 와인 색상에 아니면 짙은 갈색, 검은색의 쓴맛이 나는 커피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진짜 커피가 어느 것인가를 판단하는 수준이 가까워지는 또 명료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온도 하나를 깨물어서 드셔보세요. 맛있는 온도라면 우리가 머신으로 추출하든 또는 커피 메이커로 내리든 핸드 드립으로 내리든 동일하게 맛있는 커피가 나와야 합니다. 벌써 깨물어서 뱉어버리고 싶다면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저질 생두가 사용되었던 로스팅해서 태웠던 어떤 변형을 과정을 거쳐서 재료의 원래의 맛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커피라면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있는 커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커피는 재료가 과일입니다. 잘 가공된 생두를 사용하고 로스팅해서 역겨운 향이나 변질된 향리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볶아야 하고 심지어 태워서 쓴맛까지 나야 하는 커피라면 대기업이든 세계적인 기업이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또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대장으로 가서 우리의 모든 면역 체계를 만들어줄 유익균들을 살리는 일을 할 커피들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건강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 차고 간의 독과 활성산소 제거와 심지어 우리의 뇌의 회복까지도 가져다 주는 진짜 커피를 드셔야 합니다. 한 잔을 식어서까지 맛있는 커피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집니다. 진짜 커피 만나세요. 연한 갈색에 묻어서 한 잔에 내리진 커피에서 와인 색상, 열매 색상의 커피. 입안에 넣었을 때 상큼하고 마시고 난 다음에도 물로 헹구고 싶지 않은 깨끗함과 상큼함이 남아있는 그러한 커피를 드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좋아요 또 구독으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